자, 이제 수업 시작할 건데요. 이번 작품이 뭐였죠, 여러분? 예, 순환이대. 순환이대입니다, 작품이. 자, 그래서 순환이대라는 거는 무슨, 알았어요. 잘했어요, 아주. 그래서 스크린 띄워서 할 거예요. 이따 혹시 읽을 거 있으면은. 얘들아 있잖아. 웬만하면은 그 수업 있으면 그 책은 가져오셔야죠. 읽었다면 되는데. 자, 어디 돌아가면서 채율이는 읽었어요? 책?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였나요? 이걸 읽으면서 좀. 진수랑 만도였나? 엄마 아빠가 만도. 얘들아 아빠 이름이 만도고 아들 이름이 진수죠. 예, 어땠는데? 우리 만나는 장면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기차에서 기차 거기 대합실에서 재회하는 장면. 네네네. 충격을 받죠 아빠가. 애가 다쳐가지고. 다음에 예림이는 어땠어요? 이거 읽었어 다? 어땠어?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뭐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다라든지 기억에 남는다든지. 좀 기억에 남는 거. 어떤 내용이다라든지. 맞죠. 아빠가 팔을 잃었는데 왜 잃었죠, 여러분? 그 일본 일제시대 때 징용 끌려갔다가 그 다이너마이트에 이렇게 해서 팔을 잃죠. 다음에 하율이는 어떤 게 읽었어? 어떤 게 기억에 남아?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했을 때.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근데 니네 출발할 때도 진수가 돌아온다 이러면서 엄청 기대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회를 할 거라고 되게 기대를 했는데 아들이 다쳐서 오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쵸? 다음에 시윤이는 읽었니? 어떤 게 기억이 나요? 이거 읽고? 그래서 너네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따가. 민우야, 민우는 다 못 읽은 거 선생님 알고 있어. 왜 너 앞으로도 그래라이?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러면 조금 읽었니? 앞에 거라도?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 혹시? 얘들아, 그래서 제목이 순환 이대잖아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목이 순환 이대인 이유가 순환이 뭔지 알죠? 순환 시대다. 순환 겪었다. 괴로움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1대가 누구겠어요? 아버지. 2대가 아들.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는 일제징용에 끌려가서 팔을 다쳤고 아들은 6.25 전쟁에서 그 참전했다가 다리를 잃었으니까 2대가 순환을 당했다. 그래서 제목이 순환이 된 거야. 알았지? 지원이 읽었죠? 어떻어요 이거 읽고? 아들 돌아오면 그 통지는 거 받았어요. 그 아빠가 좋아하는데 그 다쳐온 아들을 보는 그게 조금 마음 아팠어요? 네네네, 맞아요. 얼마나 기대를 했을 텐데, 그쵸? 사실 전쟁터에 나가면 못 살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들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몸이 다쳐서 오니까. 자, 그 다음에 하정이 읽었어요? 어땠어요? 읽고? 뭐가 기억에 남는다든지 좀. 너네가 그 부분을 좀 기억에 남나 보네요. 아무래도 좀 거기가 좀 내용이 좀 뭔가 반전이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아들인데 아들이 다쳐서 돌아왔기 때문에. 예. 성지도 읽었어요? 네네.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지우는? 나도 알아. 이름도 다 알아. 외나무 다리 건너는 장면. 그래요. 야, 얘들아. 그리고 외나무 다리가 니네 생각에 뭐냐면 그 두 부자 앞에 닥친 뭘 것 같아요? 어려움이나 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위기를 둘이 어떻게 해요? 함께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한다는 얘기예요. 승호는 이거 읽고 어땠어요? 어떤 게? 국수집인가? 거기서
이제 뭐지 진수 맞나? 진수 아들이 진수. 아들이 어. 그리고 그냥 자기 어떻게 이제 살까? 맞아. 이제 맞아요. 저도 좀 인간미가 넘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아빠가 처음엔 되게 분노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막 화를 내고 이러다가 술 한잔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근데 아들이 아버지 저 이제 어찌 살까 싶습니다 그랬더니 야야 아니다. 그래도 나처럼 팔 없는 거보다는 너는 그래도 팔이 있으니까 위로를 해주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사랑 같은 거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주호야 읽었어? 뭐가 기억에 남아요? 어떤 부분에서? 왜 만나는 게 기억에 남을까? 만나요. 아유 우리 지금 만나 그거야? 읽긴 읽었어 진짜로? 학교에서 그 지금 시간에 읽었는데 안지는? 책 안에서 아버지가 자기는 팔을 이렇게 나가서 자기가 하고 아들이 다들 같았지만 집안일을 많이 그쵸. 그게 서로 힘을 합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얘들아, 내가 오늘 아빠 애들한테도 좀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안 읽어오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차렷 해봐. 지금 우습게 들을 말들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논술 수업도 하거든요. 제가 한 타임은 제가 논술. 그러니까 저는 원래 국어 전임이기는 하는데 논술 수업도 지금 저희 학원이 너네 구성이 중1까지는 알다시피 CNA 논술도 여기 기존에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건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CNA 논술을 하는 애들은 또 일주일에 한 권씩 지정도서가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비교를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뭐냐면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이거 지정도서 그렇게 두꺼운 것도 아니고 한 편 읽잖아요 지금 우리. 그쵸? 4주에 하나 읽는데 그것도 안 읽으면은 내가 볼 때 안 돼요. 분량이 많은 게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쵸? 내가 볼 때 니네에게 부담을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닌데 그리고 너네 논술 수업에 저도 수업을 해보지만 가장 기본은 일단 책을 안 읽어오면 수업이 안 돼요. 물론 들을 수야 있겠죠. 여기 이렇게 뭐 앉아서 듣기야 들을 수는 있는데 내 말은 이렇게 좀 토론을 한다든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다든지 이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표에 있으니까가 아니라 얘들아 그리고 니네 이번 이제 점점 느낄 텐데요. 수행이나 뭐나 그런 것도 그렇고 책을 안 읽으면은 곤란해요. 그리고 그나마 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게 중학교 때까지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니네 책 읽을 시간이 있을까요?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볼 땐 불가능하다고 본다. 내 말이 맞지 않아요? 그나마 중학교 때 그래도 이런 단편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읽어두는 거죠. 그래서 너네 이 지정도서라도 좀 잘 읽어줬으면 하는데 약속 지킬 수 있나요? 그래도 여기 친구들은 대체로 그리고 혹시 예전에 읽었던 작품이라 하더라도 좀 다시 읽으셔야지요. 주호야 알았지? 응? 내가 물론 줄거리를 알거나 들어본 작품일지라도 잘 읽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부탁해도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자료 만든 건데 근데 하나 부탁한다 또. 제발 낙서하지 마. 경고했다. 아까 줬더니 애들 다 얼굴 그리고 있어. 내가 그래서 이거 후회했거든요. 괜히 사진 넣나. 이 작가 사진인데 내가 소리를 빽질렀어. 그래서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수업을 들어야지 왜 낙서를 하고 있는데. 교재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거 니네 얼굴 뭐 그림 그리시라고 줬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번 얼굴도 이런 분이 작가다라는 것도 보고 하라고 내가 그저 넣은 건데 참 부탁입니다. 낙서 이거 좀 뒤로 돌려줄래요? 네, 요거 좀 그리고 띄워야 될 것 같아. 자, 어둡나요? 괜찮죠? 자, 요거 좀 볼게요.
자, 마침 되게 좋은 그게 있어가지고 PDF가 있어서 제가 자, 봐봐. 잘 보세요.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얘들아 이게 첫 그거 장면이죠. 근데 진짜 그랬을 것 같아.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 그러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쵸? 그래서 어디로 가요? 기차 거기로 가는데 봐봐. 3대 독자 아들이 너네 3대 독자가 뭔지 알죠? 3대째 아들만 있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아들에게 지금 손에 뭐 들고 있어요? 고등어를 사서 왜냐면 아들이 좋아하는 게 고등어였거든요. 자, 그래서 순환 일대가 그래서 거기 기차 거기 앉아서 자기도 옛날에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그 박만도의 과거가 있으면 일제강점기. 그래서 보니까 징용. 얘들아 있잖아, 너네. 징병과 징용은 조금 다릅니다. 징병은 뭐냐면 군인으로 끌려가는 거고요. 싸움터에. 징용은 뭐냐면 너네 전쟁하다 보면 군인만 필요한 게 아니죠. 알다시피. 각종 물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터널이라든지 다리를 논다든지 이런 공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만도 같은 경우는 끌려가가지고 뭐를 했냐면 그 비행기 같은 거 요새 있죠. 그래서 너네 일본이 일제 걔네가 되게 웃기는 게 제주도 있죠. 제주도 그런 데도 되게 많이 만들어놨어. 그 요새를 비행기 숨겨놓는 데를. 그거 얼마나 강제동원 많이 됐겠니? 그거 만들면서. 그래서 여튼 그 남양군도 비행장 건설에 끌려갔습니다. 징용으로. 그래서 산을 허물고 흙을 나르는 혹사, 모기떼의 습격. 그런데 그때 다이너마이트에 이제 불을 붙이는데 그러다가 공습 도중에 이제 거기서 못 나오면서 팔이 한쪽을 이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끼 낀 나무 도막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팔이 없으면 당연히 어떨 것 같아요, 니네. 보세요. 자, 불을 피우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 성냥 이것도 힘들고, 한 손에 짐을 들고 소변조차 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걸을 때도 균형이 좀 안 맞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이 나처럼 팔뚝 하나 몽땅 달아났다면 엄살스러운 놈, 그 진수가 견뎌냈을 턱이 없었을 것이다. 근데 여기 보세요. 6.25 이제 2대지요. 그러면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죠. 이게 무슨 꼴이고 이게 에라이 이놈아 해서 일제강점기에서 6.25 전쟁으로 대물림이 됐다는 거죠.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순환사. 만도의 벅찬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분노 비트. 그러니까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도 이해가 가요. 나래도 그랬을 것 같아. 만약 내가 괴로운 상황인데 내가 다쳤는데 내 아들까지 그런다. 너무 속상하겠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의 극복 보세요. 자, 여기서 자,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가죠. 그래서 뭐냐면 근데 여기에 고등어를 아까도 나왔지만 아버지가 소변 볼 때 아들이 고등어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리를 건널 때는 아들이 들으면서 서로의 불편함을 도와주는 협력의 매개체가 바로 고등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외나무다리 아까도 말했지만 저 외나무다리가 뭐냐면 우리 민족 앞에 놓인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앞에 놓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혼자 건너기는 힘든데 힘을 합친다면 협력한다면 이길 수 있는 통로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용머리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 용머리째가 가만히 내려다봤다고 약간 의인법적으로 쓰이는데 이게 좀 무슨 장치냐면 너네 이거는 가족사 소설이라는 게 가족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단순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그 속에 우리 민족의 내가 그래서 이 소설을 저도 읽었을 때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게 가족 얘기 속에서 우리 민족의 얘기를 넓히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거든요. 거기서 되게 대단하다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아까 뭐 어렵다고 했던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내용 자체나 단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도. 그래서 중1 정도에 많이 접하는 작품이 이 순환이대입니다. 알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자, 시대를 건너는 아버지의 등. 눈앞에 우뚝 이거 그쵸? 용머리째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뭐냐면 개인과 민족의 어떤 상처를
세대 간의 연대와 끈끈한 가족의 사랑으로 극복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팔 없는 아버지와 한쪽 다리가 없는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시련을 견뎌 나간다는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설을 보실 때 아까도 말했듯이 단순하게 그냥 아버지와 아들만의 얘기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설 안에는 그 시대상이 많이 나오는데 너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지금 역사가 이렇게 있지만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6.25 전쟁. 아무래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거든요. 되게 순환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그게 여기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소설 안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상징하는 게 아버지 만도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의 상처를 상징하는 게 바로 아들 진수인 겁니다. 그래서 너네 이런 거 보면은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그래도 우리는 지금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은 전쟁이 일단 없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모르게 이란이랑 막 저런 데도 그렇고 빨리 전 세계에 좀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면 좋겠는데 그쵸? 얘들아 그러면 일부만 좀 읽어볼게요. 어디를 읽냐면 맨 마지막 장면 잠깐만요. 책 읽는 사람은 근데 어두워서 이거 보는 게 나을 건데 그쵸? 아 이거 아니다 잠깐만. 자, 여기 뒤만 좀 읽어볼게요. 여기. 교재로는 177쪽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재, 그걸로는. 책 있는 사람은 거기 보셔도 되고. 안 보이지? 자, 됐어? 177쪽. 이거 보셔도 되고 없는 이거 미안해 스크린을 나 뭐 왜 이러지 얘를 내려야 잘 보이는데 그쵸? 나 왜 이러니 미안해 선생님 바보 선생님 딸은 맨날 선생님한테 바보 돼지 멍청이 막 이래 아우 진짜 그래 넌 돼지 딸이라 좋겠다 이래 나는 아유 선생님 딸도 크면 니네처럼 이제 클 나나? 응? 제발 사춘기 좀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 되려나? 자 보세요. 개천뚝에 이르렀다. 외나무다리 이거 외나무다리가 뭐의 상징이라 그랬죠 여러분? 외나무다리가? 시련 그쵸? 그 민족에게 닥친 시련 그 신인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됐다. 왜요? 한 다리로 건너기가 힘들겠죠.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는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흙이어서 지팡이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 다리 위로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두 개 퍼지르고 앉아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만도가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 하는 양을 보고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이가. 자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내민다. 진수는 펑 난처. 야 사실 아버지한테 업힌다는 게 어떨까요? 쉬운 일은? 나이 많은 아버지한테 업힌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지. 만도는 등거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버쩍 내밀며 자 어서. 진수는 지팡이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 등어리로가 슬그머니 업혔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려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끼다 했다. 진수는 황송한 게 뭔 줄 알죠 얘들아? 황송하다. 되게 마음이 뭐 고맙다 막 이렇게 미안하다 이럴 때 황송하다 그러죠. 뜻밖의 대접을 받거나 이랬을 때. 한쪽 눈을 찍 감으며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 굵은 목덜미를 부둥켜 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주며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지만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도 아직 힘이 세네요. 외나무 다리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 잘못 타서 진숙 이 신세도 참 똥이다 똥. 근데 이거를 진짜 내뱉은 거는 아니지요. 예, 속으로 한 거. 그리고 니네 이거 보면은 느꼈겠지만 비속어라든지 사투리가 직설적으로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사실감을 주기 위한 거예요. 뭐라고요? 사실감. 그래서 아버지 되게 좀 유머러스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웃겨요. 약간 말하거나 이런 것도 좀 재치도 있고 좀 낙천적인 스타일이에요. 아빠는. 자, 그 다음에 자, 아버지 등에 엎친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낙거정 이렇게 되다니. 보세요. 아버지도 참 목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나았을 낀디. 좀 극단적으로 가기는 하는데 얘들아, 근데 너네가 부모 입장이면 다친 자식이라도 옆에 있는 게 낫겠니? 죽기를 바라겠니? 옆에 있기를 옆에 있기를 바라겠죠.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지만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 없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는 것이었다. 이거 보세요. 눅뚝 솟은 용머리제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 이 장면이 내가 뭐라 그랬죠? 이거 우뚝 솟은 용머리제, 이게 바로 저 용머리제가 단순하게 그냥 고개가 약간 의인법이, 그쵸? 내려다본다고 했기 때문에 의인법이 쓰인 건데요. 사람처럼. 근데 이게 뭐냐면 약간 여운을 남깁니다. 그쵸? 우리가 이게 이렇게 끝나잖아.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여운이나 열린 결말을 주기도 하면서도 또 뭐가 되냐면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로 좀 거대하게 내려다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얘기로 좀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 얘가, 요 용머리제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상징적인 소재 2개 기억하시면, 3개다. 첫 번째, 고등어는 뭐예요? 고등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사랑. 아버지가 보여주는, 왜요? 사랑해서 샀잖아.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외나무 다리. 뭐라 그랬죠? 둘 앞에 닥친 시련이나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용머리제가 뭐라고요? 가족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 고통이나 어떤 그 삶을 우리 민족 전체로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용머리째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 얘기 전체로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요 용머리제예요. 정리되시나요? 되세요, 안 되세요? 됐네요? 예, 혹시 뭐 더 읽어보거나 할 거는 없겠지요? 요 정도면 되겠지요? 제 생각에. 자, 그러면 불을 켜겠습니다. 눈부셔요? 자, 제가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시죠, 이제. 자, 여러분 그 작가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내가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하근찬 작가. 예, 여러분 제가 써드릴 테니까 좀 쓰세요, 같이. 하근찬 작가. 자. 네, 쓰세요, 사진 옆에.
사실 뭐 작품 세계가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작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래도 또 그 파급력이 없는 작품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작가인데 1931년에 태어나셔서 2007년에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 하근찬 이제 막 이제 신문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그래서 원래는 교사 출신이었대요. 그래서 너네 옛날엔 대부분 작가, 글 쓰거나 이런 분들이 뭐가 많았냐면 선생님 하시거나 아니면 기자 이렇게 많이 써. 아무래도 글과 관련되다 보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뭐 공모대회 이런 데서 상도 타고 이러면서 전업작가는 뭔지 알죠? 글만 쓰는 그쪽으로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작품 세계가 좀 전쟁으로, 이거 읽어보면 알겠지만 전쟁으로 인해 상처 입은 특히 농촌,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상처 이런 거를 많이 다뤘대요. 그래서 이제 주요 작품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요거 순환이대와 흰종이 수염 요 두 정도입니다. 교과서에 많이 수록된 거. 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순환이대와 흰종이 수염. 네네. 이 순환이대가 제일 대표작이에요. 네. 왜 또 뭐 난리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마인드맵에 써보는데 얘들아 거기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인드맵은 아시죠?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건 머리에서 폭풍이 무슨 말이냐면 한 단어를 가지고 떠올리는 거를 그냥 쓰는 거 두 개가 비슷해요. 생각 꺼내기에서. 그러니까 마인드맵만 하시면 돼요. 혹시 그 옆에 또 브레인스토밍 써 있어서 뭔가 할까봐. 그러면 내 생각에 마인드맵으로 좋은 단어가 애들이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추천 단어가 뭐가 좀 있을 수 있냐면 꼭 제 거 아니어도 돼요. 뭐 고등어, 전쟁, 외나무다리, 아버지와 아들. 뭐 이런 거 그쵸? 꼭 이거 아니어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마인드맵. 다 했어요? 다 됐니? 채율이는 어떤 단어 했어 먼저? 저는 그냥 순환인데 책 제목. 아 제목으로 해서 뭘 확장했어요 좀? 전쟁이랑 전쟁, 아버지와 아들. 외나무다리. 뭐 이거 다 했네. 알았어. 그렇게 꺼냈어? 네. 또 다른 거 없나 혹시? 여기 안 나온 단어? 시륜이요. 실연. 네, 좋아요.
예림이는 무슨 단어 했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하면 뭐 떠올라요? 아버지와 아들 했을 때 또 뭐 꺼냈어? 내리사랑? 그래요. 너네 뭐 이런 말 있지?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그 열정적인 사랑을 보내는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 자식들이 부모를 이렇게 그만큼 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예, 잘했어요. 다음에 하율이는 어떤 단어 했어? 봐봐. 했네. 안 꺼낸 단어 뭐 있을까? 여기 안 나온 단어 뭐 있을까? 뭐 있어? 이렇게 주인공들 이름을 했네요. 네. 다음에 시윤이는? 고등어 하면 뭐 떠올라? 아들에 대한 사랑. 예, 좋아요. 근데 얘들아, 니네 혹시 마인드맵을 꼭 그 책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셔요? 안 그래도 돼요. 예를 들어 고등어 했으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생선 뭐 이래도 되고 뭐 고등어 조림 이렇게 뭐 좀 다양하게 꼭 책과 관련된 거 아니어도 돼요. 나는 사실 그런 거를 원하는데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책에 있는 걸로만 하면 물론 내용 이해는 되지만 조금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를 들어 전쟁도 꼭 뭐 6.25 전쟁 이런 것만이 아니라 뭐 남북 전쟁이라든지 뭐 아니면 세계 전쟁 뭐 이렇게 좀 확대될 수 있잖아요. 그쵸? 다음에 민우는? 외나무다리 뭘 꺼냈어요? 외나무다리에서? 부다가 겪는 고난. 네, 알겠어요. 다음에 지원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해서 뭐 했어? 아들이랑 아버지랑 외나무다리랑 그냥 아버지 아들 이렇게 했어? 그 외나무 알았어. 좀 다른 단어는 안 해봤고? 네. 알았어. 하정이는? 그래서 뭐 했어? 봐봐 어디 뭐 했는지 선생님 볼게. 책을 정리했구나. 아빠와 아들의 실용곡. 오케이, 알겠어요. 그다음에 지우는? 성지 순환이대 했네. 네네네. 잘했어. 다음에 순환이대 책 제목으로 했는데 그럼 뭐를 꺼냈어? 그게는 전쟁이랑 고등어랑 외나무다리. 그래요. 잘했어요. 다음에 주호는? 뭐 생각이 나? 팔과 다리? 봐봐. 다 도움. 네, 그래요. 안지는? 아버지와, 그렇지. 부자관계, 사랑, 실현.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인드맵이라는 거는요,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생각을 많이 꺼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 있죠, 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논술을 하거나 무슨 작업을 하기 전에 마인드맵을 하면 좋은 이유가 사고가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마인드맵을 보니까 물론 잘했는데 내가 조금 아쉬운 점은 그거라는 거죠. 조금 이 책 내용만으로 할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조금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거죠. 요 단어들을 이용해서. 근데 니네도 잘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너네도 나름대로 책 내용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잘했는데 내가 이제 예상한 거는 그것도 있었다는 말이지. 어때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마인드맵은 좀 넓게 확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까요? 얘들아, 주요 줄거리 있잖아요. 주요 줄거리 쓸 수 있겠니? 한번 써보면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나랑도 써볼 테니까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쉬는 시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한번 써보세요, 나름대로.